이번 주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악재가 모두 다 해소가 된 과정 속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도 특별한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자,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분위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드디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 매도했다, 삼성전자 매도한다,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떠나나 뭐 등등의 이야기들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순매도 우위가 높아지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본다라면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자, 주가가 바닥을 잡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FT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건데요.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지금 과열이다, 아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다, 일단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자, 어떤 부분이 과열인지, 또 어떤 부분이 미래인지,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문도 못 열게 하죠.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하고. 자,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번 주 일단은 그동안의 결과들을 전부 다 잘 소화낼 수 있도록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주식도 잘 될 테니까 좋은 기분으로 같이들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상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제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압박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10일 날 발표됐었던 부분이었죠. 그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좀 키웠고요. 자, 이번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되는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4.9%대로 전월 대비해서 소폭 올라가는 모습들. 지금 연준이 이야기한 정책 목표, 인플레이션은 2%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넘어선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내일 발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일날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일 정도에 적용이 될 건데, 핵심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소매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 안 좋았던 거,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를 더 아래쪽으로 가다 놓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즉,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경기가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의 정점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시점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월마트, 타깃과 같은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소매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또 소매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냐에 따라서 이런 우려감들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게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다시 보면은요, 이건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예요. 미국 은행연합회의 투자전략가는 경기순환 섹터와 경기 방어 영역 모두가 좋은 상황인데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순환주들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방어주들은 여전히 강한 수요를 마주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순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 성장주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 순환주들이 인플레이션 당연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판매량의 증가, 실적의 증가로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약간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투명하다 뭐 이런 느낌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방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매 판매 데이터와 함께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시장에 큰 반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사실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은 뭐 주 초반부터 시작해서 순조로운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경제 수치들의 순차적인 개선이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의 디폴트 지금 다 잊고 있으시겠습니다만 12월 3일이 이제 그 기점이에요. 그래서 12월 3일까지는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전쯤 해서는 슬슬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주 말 정도 시점에서 이 미국 디폴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악재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은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후반부에 들어가는 이 실업성 청구 건수도 일단은 좀 개선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부담될 게 없어요. 주택 뭐 착공 건수도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다. 해외 증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기 민간 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게 됐을 때 이것은 뭐 기업 실적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물론 안 팔린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건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100원에 팔던 제품을 이제 150원에 팔게 되면 그 50원만큼의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물론 원재료라든지 물건 가격의 어떤 제조 가격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대신에 물건값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호전이 되어가는 상황,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은 뭐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소매 판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물건값이 조금 올라가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비싸도 사겠다, 비싸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리담회가 아니라 비싼 가격에 있는 물건값이 올라간 그런 제품들의 판매량이 뭐 지난번과 동일하게만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다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부담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겠죠.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매도가 이제 연말 시즌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11월 중후반부터 12월에 걸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고 뭐 이해득실을 따져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배당으로 받아들이는 소득하고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뭐 세금의 어떤 부분들을 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주식을 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양도세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보다도 일단 위쪽에 있는 저항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를 2850선을 아래쪽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3000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약간 하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상승 쪽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 부분에서는 일단 이 지수의 저점을 2900포인트, 그 다음에 3000포인트, 대체적으로 고점을 300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3000포인트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통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주 후반부까지 본다라면은 글쎄요. 일단 상승 이후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걱정 없는 이번 주 증시가 될 것 같습니다. 출발은 순조롭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엄청나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미들이 답답해서 물타기도 지쳤다. 그 다음에 뭐 동학개미들이 배신했다. 뭐 등 돌렸다. 뭐 등등등.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순매도 우위로 올라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 안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에이씨 이거 팔아버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중소형주 또는 게임주라든지 뭐 배터리 테마주 이런 쪽에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그지 같은 삼성전자 빨리 팔아가지고 저쪽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빨리 내야 되겠다. 자, 지금 삼성전자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클 텐데 저쪽에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누구는 빨리 갈아타가지고 수익도 막 나고 있대요. 뭐 100%,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고 있대. 이런 삼성전자 보고 있을수록 화만 나죠.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치워버리고 저쪽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느낌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주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을 받아먹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2,594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다. 11월 들어서. 근데 이번 달까지 계속 매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이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이다. 이게 1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연초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만 무려 35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다 상반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물타기 매수가 좀 들어갔었고 이후에는 네,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좀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수를 했지만 주가가 떨어지니까 열받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9만원 딱 찍어줬는데 이것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좋거나 기대감이 좋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냥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어주고 약간의 좀 고평가가 되는 상황이 좀 됐죠. 뭐 사실 기업의 평가로 본다면 고평가라는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오버했다라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순매도, 그 다음에 공매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하락폭이고요. 마이너스 한 27%, 30% 정도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상 최고의 어떤 매출, 그 다음에 뭐 예상을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해 주가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더 열받겠죠. 그래서 물량을 갖고 던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었던 목표 주가를 다 10만원 아래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목표 주가를 내리면은 나쁜 거 아닙니까? 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절대 현재가 밑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이제 나온 데 보니까 증권사 21곳의 평균 목표 주가가 95,800원. 이 정도면 뭐, 네. 95,800원이면은 직전 고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뭐 그다지 네, 높은 수준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이익이 둔화하고 반도체 가격도 하락할 것이고 뭐 앞으로 실적도 계속 나빠질 것이고 이런 나쁜 이야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 안 올라가니까요. 증권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얘기가 나오고 주가도 안 올라가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던져버려라. 삼성전자 알고 보니까 개잡주였네. 이렇게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처럼 좋은 기업을 계잡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샀는데 팔아야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주식을 산 것을 왜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보신 분들 입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조금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는 아시잖아요. 뭐 10년, 20년 보고 하는 건데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첫방부터 이제 수익을 많이 내려고 뭐 원금을 몰빵 쳤다거나 또는 빚내서 투자했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집권하시고 높이 올라왔다 싶으면 반드시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추세를 통해서 장기적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은 고점에서 사게 되면 꼭 이런 그 피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인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량을 털어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 물량을 누가 받을까를 생각하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먹고 있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 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팔아먹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관망을 유지하시는 거, 홀딩을 유지하시는 거 또는 뭐 없다 생각되신다면 소량 찔러보시는 거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 흐름들은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알아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지만 오히려 이것을 역발상으로 살짝만 뒤집어 보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도 활기를 좀 띨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만 잘 관찰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해서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NFT 테마. 자,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네, 이 NFT만 갖다 붙이면 그냥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게임주들이 특히 여기를 많이 갖다 붙여놨는데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해가지고요. 뭐 게임 아이템에다 적용하겠다. 이 NFT라는 것이 게임 아이템, 예술품 뭐 이런 것들에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사업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예전에 닷컴 버블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심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00년대 들어가기 전에 1990년대 후반이겠죠. 99년, 98년 이럴 때 닷컴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닷컴. 뭐 인터넷 세대가 열린다, 인터넷 세상이 열린다, 뭐 등등등.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했었던 부분이긴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현실화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참 생소했었던 부분이었고 그것이 이제 정말 그 꿈처럼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자한 것이 잘못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너무 부풀려가지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런 뭐 닷컴자만 붙이면 뭐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뭐뭐닷컴 뭐뭐닷컴. 그래서 제가 기업 제가 하는 것도 성투닷컴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닷컴 뒤쪽에 인터넷 세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업의 영역이 되면서 테마로서 아주 큰 역할을 좀 했었죠. 지금 NFT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다행히 그때와 지금은 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제어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NFT처럼 이렇게 말만 갖다 붙여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근데 일단은 뭐 과열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풍이잖아요. 이 열풍이고 또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막 뭐 자기 원래
그 가격대보다 10배씩 뛰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뭐 복제나 재가공에 대한 위험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 토큰이었는데 이렇게 복제나 재가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 자체로도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 법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좀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실현되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과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미래의 성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부분들은요, 당연히 이제 뭐 길게 쳐다보거나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투자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생각하면서 들어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뭐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냥 막 집어 던지는 분들 막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장 실현돼서 뭐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들어왔지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거나 나쁜 어떤 그 주가 조정의 어떤 상황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그냥 주가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장 실적에 잡히거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의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과열에 대한 부분이냐,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 성장 가치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관심을 받게 된 거고, 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과열이 된 거죠. 즉 미래의 성장 가치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이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시점은 아직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들을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 팔아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매수 같은 부분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매수보다는 오히려 같은 테마 안에 있는 조금 덜 올라간 주식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낮춰서 매수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테마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다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일단 뭐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을 딛고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좋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우위에 나섰다. 삼성전자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그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매도가 아니라 이제 관망하시거나 조금 사시거나 그런 위치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NFT 테마 과열인가 미래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래 성장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계속 베팅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시장 매매를 할 때는 공포를 없앨 필요가 있다. 매매의 핵심법은 피라미딩 전략인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신고가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거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방법이다.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이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할 매수로 위험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은 이제 피라미딩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피라미딩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분할 매수, 불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추세가 좋을 때 일단은 매수를 조금 찔러 놓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때마다 좋은 기회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계속 올라갈 때마다 사는 것보다는 올라갔다 내려와서 저점 지지대를 한 번 더 만들어주고 확실시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때 가격대는 내가 처음에 매수한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이겠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타기로 물량을 점점 늘려가게 되시면 비중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수익금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추세 매매 기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게 제실이 뭐였던가요? 그래서 피라미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힘찬 월요일날, 네, 여러분들 뭐 증시가 상승하면서 출발하게 되면 더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후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저 시장에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요.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월요일날 아침은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너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